안녕하세요. 결혼한국의 밀크퀸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지 않나요? 아직 연애 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연애를 오래도록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나도 빨리 안정돼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이란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질 만한 주제예요. 저 또한 결혼 전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인꼬 부부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인꼬 부부 유난히 잘 사는 연예인으로 보자면 뭐 션이나 정혜영 부부 같은 부부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매일 이벤트하고 굉장히 특별한 거 하니까 저렇게 예쁘게 살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부들도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감 능력과 말투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생활 내내 유지하기는 어려운 특성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에도 사람의 인격처럼 외면과 내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해서 내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케어해주는 부분이 부부간의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연애 때랑 좀 다른 것이 일상의 연속이잖아요. 연애 때 같은 경우는 만날 때마다 영화를 본다던가, 소소하게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맛집을 간다던가, 데이트하러 멋진 곳을 간다던가,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되잖아요. 결혼은 그렇지가 않죠. 뭐 결혼이 50년, 60년 되는데 매일매일 영화 보고 매일 이벤트하고 이러면은 지속될 수가 없죠. 나만 하는 돈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유지하기도 사실 힘들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어느 정도는 얼굴도 붓고 약간 초췌하고 그렇죠. 그런 얼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잖아요.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같이 밥 먹고 때로는 혼자 먹기도 하고 이런 일상의 연속인데 이런 일상의 연속에서 참 중요한 것이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벤트에서도 기쁨을 물론 느끼겠지만 그런 거를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경우는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기쁨들이 많아야지 오래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구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커다란 기쁨을 1년에 세네 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게 행복을 느낄 정도인가에 아주 소소한 것들의 기쁨을 가지고 1년에 뭐 100번 이상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결혼도 똑같아요. 큰 이벤트를 정말 큼지막한 거를 1년에 딱 3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부부랑 큰 이벤트는 없지만 짜잘하게 서로서로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쁨을 공유하는 부부가 행복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 부부들 중에서 인고 부부가 더 많아요. 저희 부부도 역시 그렇고요. 제 주변에 유난히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들이 몇 부부가 있는데 그런 부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대화해서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주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연애 때와 다르게 둘만의 사랑은 의외로 되게 해결하기 쉬운 문제에 속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 당사자 부부들 이외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 양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거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의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기는 힘들어요. 마음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내가 당신이라면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 아까 내가 한 얘기에서 상처받았구나. 미안해. 내가 당신이라도 속상했을 것 같아. 상처받았을 것 같아. 이런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제 결혼 생활도 약간 바이오그래프랑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할 때가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서로를 공감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결혼 생활에서 힘든 부분을 이렇게 높이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공감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이렇게 힘든 순간에 함께 해줄 내 편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 받았구나.
내가 배우자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서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힘을 받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됐는데 완벽한 내 편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한 뿌듯함이고요. 힘을 얻는 일이에요. 사이 안 좋은 부부들 보면은 의외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목격하는데요. 팩트, 진실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부부, 즉 내 편이라는 거는 사실이나 팩트보다는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 유난히 자주 다투는 부부들 보면은 내 입장은 이렇고 네 입장은 이렇고 뭐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잘못한 거야. 팩트 위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실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체크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에 대한 거는요, 의외로 당사자들이 다 알아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뭘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 이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위안이 되거든요. 인고부부의 두 번째 특성은 말투예요. 말투는 결혼의 외면을 케어하고 보듬는 특성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유난히 행복한 부부들 보면은 말할 때 말투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말투보다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같은 물건이 들어있는 이제 선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물건인데 하나는 정말 진짜 신문지로 막 싸가지고 투박하게 포장한 거고 하나는 정말 고급스럽게 예쁜 황금색 리본을 담아서 포장한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같고 안에 내용물도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00이면 100 예쁘게 포장된 걸 선택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고급스럽고 예쁘게 포장된 거에 사람들이 끌리기 때문이에요. 한때 개그 프로그램이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말하면서 챙겨주는 거를 굉장히 쿨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할 거는 그런 거는 한두 번 보고 말 사이 같은 경우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처럼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유지돼야 되는 관계일수록 말투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감정이 상하거나 뭐 싸움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1순위가 뭐인 것 같아요? 말투잖아요. 그런데 부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말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유난히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좀 예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차라리 양해를 구해요. 여보, 내가 오늘 조금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혹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날이어서 조금 예민하고 말투가 날카로울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은 아니니까 좀 이해 좀 부탁해요. 이렇게 미리 말해놓으면 상대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좀 휴식을 취하시거나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말을 자제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부부간에 거칠게 말하는 말들 있잖아요. 욕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나쁜 말투라든지 상대를 뭐 비꼬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투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거는요. 부부간에 서로 던지는 칼날 같은 느낌이에요. 칼날 아시죠? 칼날을 상대에게 던지면은 상대가 그 칼에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해놓고 나서 내 진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칼에 맞은 사람은 피를 흘리는데요. 말투는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인고 부부들의 두 가지 특성을 알려드렸어요. 뭐였죠? 공감 능력과 따뜻한 말투. 이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사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 능력과 따뜻한 말투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할 때 결국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이 먼저 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혼에서나 사랑에서나 중요한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항상 첫 번째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랑이 많이 있어야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더 커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다양한 요소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 자신의 삶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지를 항상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무턱대고 나이 찼다고 주변에서 이제 결혼할 나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냥 오래 사귀었으니까 이런 이유로 결혼하시면은 후회해요. 앞으로도 저희 결혼한국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좋은 배우자감을 찾는 방법, 행복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한 꿀팁을 제공할 테니까 저희 결혼한국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강의 영상 자주 보러 와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